청첩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날을 기억해요. 토요일 오후였죠. 유진은 장을 보고 돌아와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그 붉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김재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 민수의 대학 절친이었죠. 여보, 재훈이 결혼한대. 유진이 밝게 외치며 거실로 들어갔을 때 소파에 앉아있던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 그래? 언제?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청첩장을 펼쳐보며 말했죠. 다음 달 15일이래. 신부 이름은 이혜진? 이 사람 알아? 그 순간 민수의 손에 들린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민수가 서둘러 리모컨을 주우며 말했지만 유진은 그의 귀가 붉어진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민수가 술에 취해 했던 말이었죠.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대학 때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을 놓친 거야. 당시엔 그저 젊은 시절의 추억담이라 생각했어요. 유진도 웃으며 넘겼었죠. 그게 누군데? 하고 물었을 때 민수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다 지난 일인데라며 얼버무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왜인지 오늘따라 그 대화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유난히 몸쪽으로 기울이고 있더군요. 누구한테 연락해? 유진이 물었을 때 민수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아, 그냥 회사 일. 결혼식 당일 아침 민수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남자치고는 드문 일이었죠. 오늘 뭐 특별한 사람 만나? 유진이 농담처럼 물었을 때 민수는 재훈이 결혼식인데 제대로 입고 가야지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넥타이를 매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식장으로 가는 내내 민수는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음악을 틀어놓고 흥얼거리곤 했는데 오늘은 라디오조차 켜지 않았죠. 재훈이 진짜 결혼하는구나. 너희 둘 대학 때부터 친했잖아. 유진이 대화를 시도했을 때 민수는 응 그러게라며 짧게만 답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유진은 민수의 손을 봤어요.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식장 입구에서 신랑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야. 왔구나. 재훈은 여전히 대학 때처럼 밝고 순수한 얼굴이었죠. 그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이혜진. 처음 본 순간 유진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혜진은 분명 유진을 처음 보는데도 시선을 오래 주지 않았죠. 대신 민수를 향한 눈길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너무 깊었습니다. 민수 오빠 오랜만이에요. 혜진이 말했을 때 오빠라는 호칭이 유진의 귀에 걸렸어요. 민수는 응 결혼 축하해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재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혜진이가 민수 너 엄청 좋아했었어. 대학 선배였대라며 웃었죠. 그 순간 혜진과 민수의 눈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그 안에 담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유진은 화장실에 들렀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비상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유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죠. 오늘 정말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오빠 얼굴 보니까 자꾸 후회돼.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이러면 안 돼. 재훈이는 내 친구야. 알아요. 근데 진짜 오빠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미 늦었잖아. 너도 오늘 결혼하고 나도 유진이랑 10년째야. 재훈이는 모르는 게 나을까요? 당연하지. 절대 알면 안 돼.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유진은 겨우 움직일 수 있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식장 객석에 앉아있는 동안 유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도 신랑 신부의 맹세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까 그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진짜 오빠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요? 혜진의 목소리가 자꾸 되풀이되었어요. 옆에 앉은 민수를 슬쩍 봤습니다. 그는 단정하게 앞을 보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였죠. 신랑 신부가 백년가약을 맹세하는 순간 민수의 주먹이 꽉 쥐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유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10년. 자신이 민수와 함께한 10년이 갑자기 허공에 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유진은 애써 생각을 지우려 했어요. 하지만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이었어요. 민수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유진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민수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죠.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 화면이 열렸습니다. 먼저 문자함을 확인했어요. 최근 메시지 중에 혜진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오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보니까 더 힘들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온 메시지였죠. 민수의 답장은 나도. 행복해.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어요. 메시지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대화가 이어져 있었죠. 스크롤을 올리면 올릴수록 유진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메시지는 1년 전, 2년 전 계속 과거로 이어졌습니다. 오빠 생각나요? 나도 그래. 재훈이한테 미안하지만 오빠가 자꾸 보고 싶어요. 혜진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대화는 감정적이었고 때로는 노골적이었어요. 3년 전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빤 부인한테 잘해줘요? 응, 근데 내 생각이 날 때가 있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 전, 7년 전 메시지는 끝도 없이 이어졌죠. 심지어 결혼 직후인 10년 전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해. 나 결혼했어. 알아요. 재훈이한테 들었어요. 오빠 행복하세요. 유진은 핸드폰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10년. 자신이 민수를 믿고 사랑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마음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유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민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유진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죠.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았어요. 재훈이 결혼식 괜찮았지? 유진은 민수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 맞나 싶었죠. 응, 근데 신부가 오빠 대학 선배였다며? 같은 과였어. 근데 별로 친하진 않았어. 거짓말이었어요. 유진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같은 동아리였고 1년 넘게 만났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요. 재훈이는 모를까? 너랑 혜진 씨가 사귀었던 거?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재훈이는 모를 거야.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사실 피로 연장에서도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유진은 뒤늦게 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할 때였죠. 민수가 앉은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혜진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던 것. 재훈은 민수야, 우리 혜진이 예쁘지? 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응, 예쁜 애라고만 했어요. 그때 혜진이 민수를 보는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리움과 아쉬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축배를 들 때도 그랬어요. 재훈이 내 인생 최고의 친구 민수에게 라며 잔을 들었을 때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혜진은 그 순간 고개를 돌려버렸고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봤어요. 사진 촬영 시간에 신랑 측 친구들이 모였을 때도 민수와 혜진은 서로 시선을 피했죠. 너무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더 티가 났던 겁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에서 민수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10년간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옆에서 잘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따져 물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민수는 발뺌할 게 뻔했죠. 그냥 친구야, 오해야, 아무것도 아니야 같은 말들로요. 유진은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요. 그리고 재훈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착한 친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배신당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유진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이혼 절차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지만 유진은 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고 민수를 배웅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죠.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유진은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서랍, 옷장 구석, 민수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러다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상자였죠.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혜진의 필체였습니다. 민수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 손 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도 더 된 편지였지만 민수는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은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민수의 노트북 검색 기록도 확인했어요. SNS에서 이혜진을 검색한 기록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의 이메일 계정도 들어가 봤습니다. 혜진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수백 통 있었어요. 편지 중에는 최근 것도 있었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 혜진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오빠에게. 나 다음 달에 재훈이랑 결혼해요. 오빠도 알다시피 재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밤마다 오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오빠가 날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재훈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결혼식 날 오빠 얼굴 보면 울 것 같아요. 그래도 와주세요. 오빠가 없으면 그날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편지를 읽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옛 추억이 아니었어요. 현재 진행형이었죠. 혜진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서도 민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민수 역시 그 편지를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결혼식에 참석했던 겁니다. 유진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10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구나. 중얼거림이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유진은 오랜 친구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카페에서 만난 수정은 유진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유진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놨어요. 민수와 혜진의 관계, 메시지들, 편지까지. 수정은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죠. 미친 이게 말이 돼? 재훈이는 알아? 아직 몰라. 그게 내가 고민하는 부분이야. 수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재훈이한테 알려야 해.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 나중에 민수가 발뺌 못하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는 만나봤어? 아직. 근데 만나볼 생각이야. 잘 생각했어. 언니 힘들겠지만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결정해야 해. 수정의 손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함에 유진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일주일 후 유진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유진을 맞이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유진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메시지 캡처, 편지 사진, 이메일 내용들. 변호사는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정서적 외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면 재판 가지 않아도 협의 이혼 가능할 거예요. 남편 측에서 거부하면 재판 가면 되고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유진은 메모하며 들었어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대 여자의 남편 그러니까 신랑 되는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죠.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알릴 권리가 있다고 봐요. 그분도 피해자니까요. 유진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재훈에게 연락하기까지 유진은 며칠을 고민했어요. 신혼인데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충격일까요? 하지만 계속 속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재훈 씨, 저 민수 아내 유진이에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따로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언제 만나야 해요? 내일 점심 괜찮으세요? 혜진 씨 모르게 만났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재훈도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약속 장소인 조용한 카페에서 재훈을 만났습니다. 재훈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유진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훈 씨, 죄송해요. 근데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봉투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훈이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어요. 처음엔 무표정하게 보다가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메시지 캡처를 보고 편지를 읽고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와 혜진 씨가 10년간 연락하고 지낸 기록이에요. 감정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었고요. 유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훈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혜진이 결혼 한 달 전에 민수에게 보낸 그 편지를요. 오빠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 문장을 읽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 형이 내 친구가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요. 재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혜진이는 알아요? 형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요. 민수도 몰라요. 재훈은 테이블을 세게 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었는데 민수 형은 제 절친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뭐든 함께했던 사람인데. 재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혜진이도 저한테는 사랑한다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한 사람도 혜진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속으로는 다른 남자를 생각하면서 유진은 재훈의 아픔이 너무나 이해됐습니다. 자신도 같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재훈 씨, 저도 똑같아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각자의 아픔을 삼키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진이 물었을 때 재훈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따져 물을 거예요. 두 사람 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훈과 유진은 두 사람을 같은 장소로 불러냈어요. 민수에게는 유진이 재훈이가 만나자는데 같이 가자고 했고 혜진에게는 재훈이 형수님이랑 같이 저녁 먹자고 연락했죠. 식당 개인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서로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거죠. 앉으세요. 재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에 밝은 재훈이 아니었어요. 민수가 먼저 물었어요. 재훈아, 무슨 일이야? 형, 나한테 할 말 없어? 재훈이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죠. 이게 어떻게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유진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이 10년간 당신과 무슨 짓을 했는지. 민수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재훈아,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그냥 친구? 재훈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친구끼리 주고받는 편지야? 오빠를 잊은 적이 없다. 오빠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게? 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미안해 미안? 미안하면 다야. 나랑 결혼하면서도 다른 남자 생각했어?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진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10년.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시간이 10년이야. 매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여자 생각했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아, 말하지 마. 이제 듣고 싶지도 않아. 유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협의서야. 여기 서명해. 테이블 위로 서류가 놓였습니다. 혜진은 계속 울고 있었고 재훈은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민수가 손을 뻗으려 했지만 유진은 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유진아, 제발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10년간 다른 여자랑 연락하면서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혜진을 봤어요. 혜진도 민수를 봤죠. 그 순간 재훈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서로 눈빛 교환하네. 정말 끝까지 그러는구나. 민수가 재훈에게 말했어요. 재훈아, 너는 내 친구잖아. 이해해줄 수 없어? 친구?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친구, 여자친구 뺏어간 놈이 무슨 친구야? 아, 미안. 뺏어간 게 아니라 10년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재훈아,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수 오빠를 그만해.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남자 이름 부르지 마.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재훈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신혼여행 갔을 때도 민수 형 생각했어? 나랑 같이 있으면서?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답이었죠. 재훈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나 참 바보 같았다. 네가 가끔 딴 생각하는 것 같아도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어. 핸드폰 자주 보는 것도 친구들이랑 연락하나 보다 했고. 유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늦게 들어와도 회사 일이 많은가 보다 했죠. 핸드폰 숨기는 것도 회사 기밀이 있나 보다 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봤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공감이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유진아, 나는 너를 사랑해. 진짜야. 그 말 이제 의미 없어. 유진은 다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서명만 해줘. 재훈도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혜진아, 이거 아직 안 냈어. 혜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죠. 결혼식만 올렸지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아닐 거야. 재훈은 혼인신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재훈야. 혜진이 소리쳤지만 재훈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 먼저 가볼게요. 더 이상 이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요. 유진도 일어났어요. 저도 갈게요. 민수,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받을 거야. 두 사람이 나가려는 순간 민수가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제발. 유진은 팔을 뿌리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10년이 아깝지 않아? 나는 아까워. 그 시간 돌려받고 싶어.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민수와 혜진만 남았어요. 다음 날부터 파장이 시작됐어요. 유진은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랑 이혼하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유진은 담담하게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더니 며느리 마음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재훈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훈의 부모님은 혜진의 집으로 찾아가 따졌고 혜진의 부모님은 민수의 회사까지 찾아갔다고 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학 동창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돌았어요. 민수랑 혜진이 그랬대? 재훈이 불쌍하다.
친구한테 그런 짓을 유진 씨도 10년을 당했다잖아. 민수는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축의금 돌려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두 사람이 쌓아온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주 후 법률사무소에서 최종 서류에 서명하는 날이 왔어요. 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유진아 말하지 말고 서명만 해줘. 유진은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국 서명을 했습니다. 유진도 자신의 이름을 적었죠. 10년의 결혼이 그렇게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됐습니다. 재산분할이랑 위자료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는? 유진이 물었을 때 민수는 쓰게 웃었어요. 헤어졌어. 재훈이한테 미안하다고 네가 있으니 나를 만나지 말자고 했대. 당연한 거 아냐? 이제 와서 무슨 양심이야. 유진은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다신 만나지 말자. 그게 유진이 민수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혼 후 유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10년을 함께한 집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 출발이 필요했죠. 짐을 풀면서 옛날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기념일마다 찍은 사진들. 사진 속 민수는 웃고 있었어요. 유진도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모두 박스에 넣고 창고에 넣어뒀어요. 첫날 밤 좁은 원룸에 혼자 앉아있는 게 낯설었습니다. 10년간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혼자가 되니 공허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껴졌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어요. 유진은 오래전 그만뒀던 직장에 다시 지원했어요. 결혼하고 민수가 내가 벌면 되니까 집에 있어라고 해서 그만뒀었죠.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도 유진을 묶어두려는 방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날 떨렸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10년의 공백이 있지만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유진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친구 수정이 축하한다며 밥을 사줬습니다. 언니 진짜 멋있어. 이렇게 빨리 일어설 줄 몰랐어. 아프지만 주저앉아 있을 순 없잖아. 유진은 소주잔을 들었어요. 10년을 버린 게 아니라 10년을 배운 거야. 다시는 이런 사람 안 만날 거야. 수정이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당연하지. 언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유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편 민수와 혜진은 각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혜진을 원망했습니다. 네가 결혼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혜진도 민수를 탓했죠. 오빠가 10년 전에 나를 선택했으면 됐잖아요. 두 사람은 몇 번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싸웠어요. 서로에 대한 환상이 깨진 거였죠. 재훈과 유진을 배신했다는 죄책감도 컸고요. 이제 와서 우리가 만나봤자 뭐해? 다들 우릴 손가락질하는데. 민수가 말했을 때 혜진이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겪은 이 아픔은 뭐예요? 내 아픔? 재훈이랑 유진이가 더 아팠을 거야. 민수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혜진은 혼자 남아 펑펑 울었죠. 결국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10년간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막상 만날 수 있게 되니 함께할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팀장도 맡았죠. 퇴근 후에는 요가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엔 혼자 여행도 다녔어요. 언젠가 카페에서 우연히 재훈을 만났습니다. 형수님 아니 유진 씨. 재훈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보다 차분해 보였죠. 재훈 씨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럭저럭요. 유진 씨는 좋아 보이시네요.
덕분에 잘 지내요. 두 사람은 잠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수 형은?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저도 혜진이랑은 끝났어요. 당연하지만. 재훈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참 많이 아팠죠? 맞아요. 근데 이겨냈잖아요.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헤어지며 재훈이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유진 씨. 재훈 씨도요. 각자의 길을 가는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유진은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계속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민수와 혜진의 관계를 영영 몰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1년 후든 5년 후든 10년 후든. 거짓말은 계속 쌓이고 언젠가는 무너지니까요. 유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용기 내서 떠난 것을요. 1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짓된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나았죠. 지금 유진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유진은 생각했어요.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의미가 없다고. 유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실과 함께. 여기까지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느껴지는 이야기였어요.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용기가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여운을 남겼을지 궁금하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